전이라는 갈래예요. 그쵸? 그럼 이 전인데 어떤 전이냐? 가, 전, 체,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의 가라는 말은 가짜, 거짓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짓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짜 전기라는 뜻이야. 진짜 전기가 아니라 가짜 전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 전의 형식은 뭔데? 진짜 전이라는 형식도 있었죠? 땡땡전.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봤었던 뭐 이순신전, 뭐 유관순전 할 때 인물 위인전 생각하면 돼. 물론 그 시대에 훨씬 이전이지만. 그래서 옛날에 전이라는 그 명칭 앞에 사람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치? 사람 이름이 붙어서 그 당시에 전이라는 갈래가 있었더라 하는 거지. 이 전이라는 게 뭐다? 요새 말로 하면 그냥 위인전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현대 위인전은 그냥 막 이렇게 재밌잖아요. 인물의 일대기랑 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막 스토리가 있는데, 옛날에 전이라는 형식은 아까 말했죠? 3단 구조를 취해야 됩니다. 첫 번째, 도입, 전개, 비평. 자, 그렇다면 도입부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인물이 있을 때 그 인물의 족보. 그치? 예를 들어서 이철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 이철수 전. 그럼 초반에 무슨 얘기 해야 돼? 이철수는 남양 이씨로서 25대 손의 뭐 독자로,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고조증조 누구고 계속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 몇 대째에는 무슨 벼슬을 위임했었고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를 읊어주는 거야.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사촌은 누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도입 부분에 나와줘야 되는 건 쉽게 말하면 족보, 가계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죠? 그 인물과 관련이 되어 있는 족보와 가계를 도입부에서 쫙 훑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개가 제일 빵빵하겠죠. 전개는 인물의 일대기, 언제 태어났고, 호는 뭐고, 자는 뭐고, 취미는 뭐고, 무슨 일을 했고, 몇 살에 과거에 급제했고, 요딴 거 전개 다 넣어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벼슬이 어디까지 올랐고 해서 알 수 있는 거. 시시하내면 전을 쓰지 않았겠죠. 그치? 평범하고 시시하고 그냥 뭐 대장간에 그냥 뭐 망치나 두드리다가 가는 사람을 우리가 전이라는 말로 써줄 리가 없지. 그럼 뭐야? 가문의 영광이야. 그래서 보통 상식적으로 누구누구 전 할 때 가전체 문학이다 라고 하면 꿀팁이에요. 조상 중에 얘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얘가 그냥 독보적이야. 얘가 그 가문을 빛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개부에서 완전 승승장구예요. 벼슬을 여기까지 찍었어. 요래야지. 그래야 우리가 전 같은 거 써주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가전체 아니구나. 전 문학의 특징. 가장 핵심은 코멘트, 비평. 요겁니다. 사신이라고도 해요. 혹은 사관이라고도 해요. 사신의 평가가 들어있어요. 사관, 역사를 기술하는 관리에 코멘트가 붙어있어요. 보통은 플러스로 붙어있겠죠. 아, 얘는 위대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 좋았고 뭐 후대에 귀감이 되고 이런 코멘트를 붙여주게 됩니다. 됐죠? 그럼 보세요. 저는 전인데 가전체라고 했어요. 가전체는 고려시대의 문학 갈래라고 했습니다. 누가? 신흥사대부가 라고 했어. 그럼 신흥사대부는 누구라고 얘기했어? 무신난에 의해서 기존의 애들은 다 쫓겨나가 떨어지고 지방에서 공부하던 애들이 중앙정계로 진출을 한 상황이라고 했죠. 그럼 요때 당시 쫓겨나면서 기존에 있던 애들은 무슨 얘기해? 난 자연이 좋더라, 더러운 벼슬 싫더라 하면서 시조 쓰고 갔어요. 그러면 벼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위치가 약간 깔짝지근해. 그지? 왜? 사람들은, 백성들은 누구를 더 플러스로 생각해? 시조 쓰고 은거하고 자연 친화하는 애들을 고상하다, 깨끗하다, 지조절개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때? 위치가 참 난감한 거야. 그래서 경기체가가 어떤 얘기가 나와요? 잘난 척, 자만 척, 잘난 척, 자만심, 과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걔네들 보라, 백성들 보라고. 야, 내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나 이런 것도 읽었는데,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신흥사대부는 관심이 뭐야? 사회예요.
그래서 이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객관적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전체라는 갈래를 가져오는 걸 너무 좋아했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가전체 문학을 썼던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전체 문학이라는 것은 전의 형식을 빌려온 거예요. 그치? 그래서 새로 창작한 거야. 가는 가짜라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진짜는 사람이 주인공, 가짜는 사물이 주인공. 됐지? 그럼 가전체라는 건 뭐야? 결국은 되게 창의적인 갈래네. 창조력 쩌네. 그지? 사물을 어떻게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했을까?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은 가전체 문학 몇 개를 쫙 얘기하면서 요 녀석은 소재가 뭐게? 요딴 식 얘기를 해주면서 또 하나 시험에 나올 만한 녀석을 훑어줄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하고서 끝났던 작품이 뭐예요? 화환계지, 그지? 연관성을 훑어야 돼. 화환계는 가전체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앞에 있습니다. 화환계는 글의 갈래가 뭐라 그랬죠? 설화. 누가 썼어요? 설총. 그래서 얘는 독특한 최초의 뭐라 그랬어? 최초 타이틀 되게 좋아요. 독특한 최초의 뭐라 그랬어? 창작 의인 설화. 최초의 설화 두 가지 가져가요. 최초로 뭐? 작가가 존재하고, 또 최초로 뭐? 의인화된. 그지? 그래서 최초 타이틀 두 개 가져갑니다. 최초의 창작한 의인설화라는 거지. 그럼 화환계와 국선생전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의인화입니다. 알겠어요? 의인화예요. 그래서 가전체 문학의 뿌리가 뭐다? 설총의 화환계다. 어떤 면에서? 의인화. 그러니까 그 전에 설화는 의인화가 없었어. 박생녀 설화라는 게 있거든요. 박생녀 설화가 뭐냐면 여자가 되게 못생겨가지고 평생을 처녀 늙어 죽은 거야. 원한이 사무쳐서 박생녀가 이제 못생긴 여자가 귀신이 돼가지고 처녀 귀신이 돼서 마을의 총각들을 이제 괴롭히는 내용의 설화가 있습니다. 그럼 그 설화도 뭐야? 사람이 주인공이지. 그치? 의인화된 게 아니고. 최초로 의인화된 설화가 많을 것 같지만 그게 뭐다? 화환계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환계에서 국선생전의 가전체의 이 뿌리가 화환계라는 흔적에서 찾을 수가 있구나. 자, 그러면 가전체는 요 다음에 또 뭐랑 연결이 될까요? 요 밑에 어떤 거랑 연결이 돼? 고, 선, 소, 설로 연결이 되겠죠.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설화에서 가전체에서 고전소설로. 그렇다면 가전체는 그 중간에 껴있네. 선생님, 가전체가 고전소설 전인가요? 고전소설 후 될 수 없어요? 안 돼. 왜? 소설이 더 완벽합니다. 가전체는 3단 구성이지 소설은 5단 구성에 긴밀하게 짜여있고 훨씬 길어요. 풍부한 내용, 사회 비판 더 담을 수 있었더라 하는 거라서 가전체 다음 버전이 고전소설이야.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교량의 역할을 한다 라는 겁니다. 설화와 소설의 교량적 역할을 한다. 동그라미. 과동이라고 해도 맞아요. 자, 모두 다 이렇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하더라. 뭐가? 가전체 문학이. 그래서 가전체라는 것은 고려 중기 이후에 발생한 산문 문학입니다. 네. 자, 제목 옆에다가 빈 공간 있죠? 제목 옆에다가 불러주는 거 몇 개만 써보도록 할게요. 1번. 국순전을 시작으로 조선시대에도 창작된 국순전. 인춘이라는 사람 작가의 영향을 요게 받았다고 했죠? 인춘의 국순전. 국순전을 시작으로 조선시대에도 창작되었음. 고려에만 창작된 게 아니에요. 2번. 계세 증인을 목적으로 함. 세상을 계도하고 사람을 징벌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세 증인은 그냥 교훈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고려 중기 이후 발생한 의인체, 고려 중기 이후 발생한 의인체 전이라고 쓰세요. 의인화된 전, 사부를 의인화시킨 전, 가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번,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이라는 책이 있다고 했어요. 동국이상국집 가로 여시고, 자, 이규보가 동국이상국집이라는 엄청 두꺼운 책을 썼는데 거기 수록된 작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선생전, 이규보 거만 실려야 돼요. 두 번째, 청강사자현부전, 청강사자현부전. 얘도 최초 타이틀 가져갈 거예요. 최초의 동물 의인 설하는 예고, 그치? 그럼 얘는 최초의 동물 의인 가전이라고 쓰세요. 최초의 동물을 의인화한 최초의 가전이다. 동물을 의인화한 최초의 가전, 거북이. 동물을 의인화한 최초의 가전, 체크. 정리됐죠? 네. 자, 그럼 이제 3단 구성 쪼개보도록 할게요. 처음 도입. 처음 도입. 처음은 도입이라고 써놓으시고, 그 다음 어디가 전개일까요? 곡씨의 따님과 결혼해서 성을 낳았다. 여기까지 계속 족보네, 그지? 그러면 도입은 성이 어려서부터, 여기서 끝난 거야. 전개 시작. 성이 어려서부터 전개 시작. 그럼 여러분이 비평 찾아보세요. 어디가 비평? 그렇지. 마지막 문단, 사실은 이렇게 평한다. 요거 비평. 됐죠? 네. 우리 학교쌤이 다음 시간에 정시자전을 한다고 예고를 했었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정시자를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시자전은 정보가 없어요. 어디에도 관련된 텍스트가 없다? 근데 나는 가지고 있어요. 왜? 과거에 동근쌤이 3학년 시험 문제를 냈을 때 정시자에 꽂혀가지고, 가전체가 더 중요한 게 되게 많거든? 나 같으면 국선생이랑 국순전을 두 개 비교하는 걸 할 거야. 만약에 하나의 가전체를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 아니면 공방전을 할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근데 우리 학교쌤은 독특하게도 국선생이랑 정시자를 합니다. 정시자는 소외받은 가전체예요. 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잘 다뤄지는 가전체가 아니야. 공방전이 훨씬 유명하고, 그지? 들어는 봤잖아. 국순전 이런 애들, 그지? 2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 왜 하필 정시자냐? 느낌 와요. 과거에 우리 학교쌤이 3학년 시험 문제 출제했을 때 정시자에 꽂혀가지고 그 부분 엄청 많이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배웠던 3단 구성이 정시자에 있다 없다? 없더라 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뭐 위주로 봐야 돼? 요 위주로 접근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초기 가전체? 후기 가전체? 요런 멘트를 또 썼죠. 그죠? 그래서 설화도 제망매가 하면서 설화래. 향가도 초기 향가, 후기 향가 해가지고 독특한 점에 꽂혀가지고 설명을 하셨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최종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학교쌤이 강조하고 학교쌤이 꽂히는 지점을 그 부분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수많은 텍스트 중에서 이걸 왜 가져왔을까?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어떤 면에서 이게 중요한데? 요런 면에서, 그럼 시험 문제가 요런 면에서 나온다는 거지. 보편적인 게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오늘 화원계와 국선생전을 비교했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국선생과 정시자를 또 비교를 할 것이에요. 차이점 그때 말해줄게요. 일단 오늘의 수업의 핵심은 내용 파악 위주로 가세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번 주에 내가 뭐라 그랬어? 국선생 너무 핵심이고 화원계보다 헉대 중요한데 요번 시간에 다 못하니까 다음으로 미룰게 했죠, 그죠? 자, 국선생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입부예요. 자, 도입부 정리하시고, 도입부를 정리해주시고, 자, 우리 학교 선생님이 여기에서 얘기를 해줬던 몇몇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것도 꿀팁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의인화된 소재, 술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너무나도 얼토당토하지 않다라고 하면 다 뭐다? 허구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막 너무나도 술이랑 딱딱딱 맞아떨어져. 그럼 그거 다 뭐야? 얘가 만든 말. 얘가 뿅 하고 그냥 순식간에 창작한 직업, 얘가 순식간에 그냥 재미삼아 만든 지명,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 국성의 자는 중지이니 주천고의 사람이다. 이거 일일이 내가 타이핑 다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가전체 문학도 길잖아. 그치? 다양해요. 어떤 버전에는 국성의 자는 주천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멘트 자체가 달라. 그냥 그걸 그대로 긁어오면 우리는 학교 선생님의 버전과 다른 내용을, 또 가뜩이나 너무 옛날 거기 때문에 밑줄이 딱 쳐 있어가지고 요것에 대한 의미 뭔가요? 하는 거 물어보는 게 기필코 나올 텐데 이 지문이 아닌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난 항상 이렇게 써놔.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옆에다가 가로로 선생님이 저장할 때 예를 들어서 김동근 쌤 버전 이런 식으로 써놔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시자를 해야겠다. 정시자 검색했더니 정시자의 김동근 쌤 버전 해가지고 맞다 그때 했지, 고3 때 했지, 이렇게 기억이 났었어요. 요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학교 쌤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성의 자는 중지야. 자, 국성이라고 할 때 잘 안 보이죠? 느낌상 여러분의 그 지문을 보면서 보세요. 이 칠판의 배경이 잘 안 보일 거야. 그러면 그냥 느낌으로 선생님 이거 흰 분필 필기만 보시면 되니까. 국성의 국은요, 술을 국선생전이라고 할 때 국이 술이라 그랬잖아. 그치? 나는 그렇게 순간을 해석하는 식으로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선생전 김동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친절 그 내용이 진짜 불친절해. 국선생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떤 참고 자료를 보고 기타 암기 파트에 붙여놨거든? 그거 봐도요, 이게 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가고 설명만 그냥 불친절하게 띡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나는 여러분이 다시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봐도 이거 이래서 그래 기억 확 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거 의인화된 표현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의인화인지 정리를 해줘보도록 할게요. 자, 국성의 자 할 때 국선생전이라고 할 때 국성이라는 게 술을 의인화한 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외울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국이라는 게 술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술을 만드는 재료 누룩이에요. 누룩. 그래서 누룩국자예요. 누룩국이야. 그래서 우리가 인춘에 지울까? 필기할 데가 없으니까 지울게요. 우리가 인춘이라는 사람의 국순전이 먼저고 이교보에 국선생전이 그 다음이거든. 그럴 때 요 국이라는 게 뭘 뜻한다고 했어요? 술 만드는 재료 누룩. 그러니까 이것도 누룩, 얘도 누룩, 이렇게 되는 거야. 소재가 술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근데 이제 인춘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최악이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친구, 동네 친구는 뇌물을 먹여서 벼슬, 막 높은 벼슬까지는 아니어도 벼슬길로 입문을 했는데, 얘는 집이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까 벼슬을, 뇌물을 먹이고 벼슬을 뭐 한 자리를 꿰살 수 없고 그냥 말단에서 멈추고 만족해야 됐기 때문에 이 세상을 썩었다라고 생각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돈이라는 걸 혐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춘이라는 사람은 국순전 말고 공방전이라는 가전체 작품도 썼는데 얘는 술이고 얘는 돈이거든. 결말이 항상 다 죽어라예요. 술 쉐시야, 없어져야 돼, 죽어버려, 사약,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돈도 마찬가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인춘의 국순전은 술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생각하는데 이규보의 국선생은 플러스다 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한 인물의 삶의 흔적, 삶의 태도가 가전체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규보라는 작가는 물론 얘뿐만 아니라 동국이 삼국집이라는 엄청난 책을 통해서 문학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이기도 했었고, 그 다음 쉽게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선생이라는 호칭을 붙였죠? 플러스지 뭐. 그지? 자, 근데 이 국성이라는 것이 의인화된 표현은 뭐냐면, 누룩은 누룩인데 이 성이라는 한자 있잖아요. 이 성은요, 성현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자, 맹자, 장자, 증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불러? 성현이라고 하잖아. 성현. 그지? 그러니까 국성이라고 완전 극호칭 혹은 뭐 극존칭 막 극대화된 예찬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되게 긍정적인 뉘앙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국성현 이런 뜻이니까 이거 뭐 된 거야? 의인화됐네 라고 생각하면 되지. 국성의 자는 중지야. 자, 호가 있고 자가 있죠. 그죠? 여기서의 자라는 것은 자기 이름을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이름이 하나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본인들이 어릴 적에 불리던 이름, 크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별명 뭐 이런 식으로 닉네임을 여러 개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성의 자는 중지였었어. 이것도 뭐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때려 맞춰봐. 술이랑 관련된 거겠지. 그지? 어디네? 이거 어디에 해도 표현 안 되고 우리 학교쌤도 그냥 패스하고. 그죠? 자, 국성의 자는 중지. 다 술이라는 특징과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가전체가 되게 위트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허투루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학교쌤이 시험 문제로 이걸 낼까 말까는 학교쌤인 거니까 설명 안 하는 건 뭐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만, 여하튼 얘가 왜 중지냐면 갈지자잖아. 한자. 여기 보이지? 갈지자. 길 가운데 어디 가는 거야? 술 먹으면 어이구, 뭔지 알겠어요? 휘청휘청. 그래서 어떤 필기는 여기에 기타 한 개 받에 곤드레만드레 이렇게 땡이야. 근데 곤드레만드레 어떻게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술을 먹었을 때, 취했을 때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다? 갈지자로 아이고 취한다, 아이고 이렇게 제대로 못 걷는 모습. 그죠? 그래서 중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얘는 주천 고을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주천 고을 사람이라고 해서 얘가 태어난 곳, 본적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주천이라는 것은 실제 지명이에요. 중국에 이런 땅이 있습니다. 중국의 주나라 땅인데, 그럼 얘는 또 뭐랑 관련되어 있어? 잘 보면 술주자가 들어가 있다. 술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뭐 있나? 우리도 보면 하남 쭈꾸미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쭈꾸미로 유명한 건 하남이고, 횡성 한우로 유명한 건 횡성이듯이 주천은 술이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었대요. 그래서 주천이라는 곳에서 실제로 옛날에 술이 마시는 술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자, 주천고의 사람이다. 인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서막에게 사랑을 받아서 그의 이름과 차는 모두 서씨가 지어주었다. 서씨는 서막. 그럼 얘는 뭐겠어? 실존인물이에요. 중국에 실제 존재하는 실존인물. 그러니까 사실과 허구가 교묘하게 섞였다. 그러면 이렇게 사실적인 인물이 들어가면 이 가전체에 뭐가 부여돼? 사실성이 부여돼. 진짠가 봐. 느낌 좀 약간 그런 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허구는 어머 재밌다. 뭐 이런 식으로. 서막은 실존인물. 그럼 얘는 누구겠어요? 애주가였겠죠? 평소에 술을 즐겨 마시던 애주가였나 보다. 그럼 이 애주가가 자기가 어떤 글을 썼는데 그 글에서 술을 예찬하는 코멘트를 넣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의 조상은 가게 시작합니다. 애초에 온이라고 하는 고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어. 그의 조상 어딨냐? 그의 증조 또 어딨냐? 조부모. 아빠 나야 되는데 아빠 차. 이렇게 가게가 쫙 정리되어 있죠. 그의 조상은 애초에 온이라고 하는 고장에서 했습니다. 온, 따뜻한 온. 술의 특징. 술은 어때요? 적정 온도, 따뜻한 온도에서 발효가 되어야 술로 탄생하는 거지. 그래서 따뜻할 온자를 써준 겁니다. 냉한 데서 못 살아요. 온 해야 돼요. 애초에 온이라고 하는 고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어. 농사! 왜요? 술의 재료는 다 곡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밤 막걸리, 잔 막걸리, 깨 막걸리. 대부분 뭐 쌀, 보리 이런 걸로 만드니까요. 가뜩이나 초반에는 가뜩이나 곡식, 요새는 막 과일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지만, 정나라가 주나라를 칠 때 포로가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으므로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오온이라고 하는 고장은 허구적인 공간이었겠지, 그치? 그러면 얘네가 주천에서 술로 유명한 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돼? 역사적인 사실 가져와서 정나라가 주나라를 칠 때 포로가 돼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지. 그래서 걔네는 정나라에 정착했었지. 그의 증조는 역사에 나타나지 않았고 조부모는 살림을 주천으로 옮겼어. 그래서 뿌리를 내렸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증조 때는 역사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어 라는 건 뭐예요? 역사서나 각종 기록에 술을 마셨다는 코멘트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실제로는 뭐 자기네들끼리 먹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한 거고 벼슬 별거 없었다 하는 거고요. 조부모는 이것도 보면 의인화된 표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리 모자예요. 그래서 이 보리한테 할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의인화된 거 정리됐지? 살림을 주천으로 옮겼어. 이때부터 얘는 주천에서 살게 되었지. 아버지 차는 할 때 여기 차도 여러분 교재 보면 이렇게 칠판 잘 안 보이는데 술주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흰술 차자예요. 흰술 차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한테 아빠라는 표현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인화된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아버지 차에 이르러서 비로소 벼슬길에 나아갔더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벼슬을 안 했던 거고 평범했던 거고 이제는 벼슬을 한 거고 그러면 함정 문제, 내용 문제 국성에 이르러 벼슬길에 나갔다 에러 그죠? 누구 때부터? 일단 아버지 때부터 벼슬을 하기는 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지요. 네, 그 다음에 평원도구의 직을 역임하였다 했는데 되게 중요한 말 나왔어요. 평원도구 아빠 거 청주종사 국성이 거 그래서 아버지 차는 평원도구를 했었고 우리 국성이는 나중에 뒤로 가면 청주종사라는 벼슬을 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일단 쓰자. 일단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평원도구 아빠 거래요. 그럼 상식적으로 평원도구는 직급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아빠가 할 때 직급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 낮아? 높아 낮아? 낮아야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 조상들 나보다 뛰어난 사람 없다니까. 그럼 그 조상의 전을 쓰지 내 거를 왜 전을 써줘? 그지? 내 전을 썼다라는 건 뭐야? 미셸 오바마의 비커밍 넷플릭스에 있더라. 왜 그런 거 다큐 찍겠어요? 연구인이니까. 그지? 우리 옆집에 사는 미군 부대 아저씨의 와이프 수잔 아줌마 미스 수잔 미세스 수잔 다큐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그지? 다큐 왜 찍어? 얘가 그 가문을 빛냈으니까.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얘들아 좀 때려 맞춰 뉘앙스상으로 가야 돼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마 하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할아버지 윗대 우리 아빠 나보다 별로여야 돼. 알겠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평원도구 청주종사 이거 두 개가 대조되는데 무조건 외우면 나중에 까먹는다. 그럼 상식적으로 뭐란 얘기야? 우리 아빠가 벼슬을 이걸 했는데 상식적으로 벼슬 안 좋다고. 알겠지? 벼슬이 일단 안 좋다라는 걸 일단 깔고 갔죠. 그럼 청주종사는 얘보다는 좋아야 돼요.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자, 평원도구라고 할 때 이 평원 도구는요 순찰, 혼자서 이렇게 둘러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벼슬이 낮은 직급이냐 하냐면 이거는 요새 말로 하면 그냥 경비병이에요. 평원, 그냥 평평한 들판에서 혼자 둘러본다. 근데 순찰하는 직급이에요. 벼슬도 아니야. 알겠지? 직급이 낮은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평원 도구의 직을 우리 아빠가 여기 맞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의 평원과 청주가 실제 중국에 있는 공간입니다. 빗댄 거예요. 격현과 재현을 빗댄 거예요. 근데 실제 중국에 격현이라는 곳과 재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격이 가슴을 뜻하고 제가 배를 뜻하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한 거냐면 동음이요? 아니면 뭐 언어 유희? 뭐 이런 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가지고 격과 재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가슴, 격, 배, 배꼽, 재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술에 빗댄 거야. 그지? 술에 빗댄 거야. 그럼 평원 도구는 낮은, 그러니까 헷갈린다면 여기까지 가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는 직급이 낮다와 어떤 술이냐 요거만 기억을 해. 그래서 요 술은 어떤 술이냐면 술을 먹었는데요. 어떤 술이 좋은 술이야? 쫙쫙 넘어가는 술. 그지? 근데 술을 먹었는데 어디에서? 가슴에서 턱하고 막혀요. 어우 독해 이런 거 있지. 이 술은 어때? 질이 낮은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질이 좋지 않은 싸구려 술 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청주종사라는 건 뭐예요? 술이 술렁술렁술렁 배꼽까지 쫙 내려간다. 술술 넘어간다. 고급 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면 이거 모르겠어. 그냥 패스해. 패스하고 그냥 얘는 가슴에서 막혀. 얘는 배꼽에서 막혀. 얘는 질이 좋지 않은 술. 얘는 술술 넘어가는 술. 국성이가 더 좋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빠는 평원 도구의 직을 역임하였고 산홍경 곡씨의 따님과 결혼하여 성을 낳았다 했습니다. 여기서의 곡은 곡식이라는 뜻이죠. 곡식, 곡. 술의 재료는 곡식이니까요. 그래서 국이라는 누룩과 국시성과 곡식이라는 곡시성이 합쳐져서 국성이라는 술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됐지요? 네. 자, 도입부 끝났고. 그럼 지금 여기 도입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직 국성에 대한 코멘트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죠? 도입부에서 알 수 있는 거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국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성의 가게는 별 볼 일 없어.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국성이가 태어났어.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네. 지울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전개 파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이 어려서부터 이미 깊숙한 궁량이 있어서 재간과 도량 플러스 마음이 넓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이 어려서부터 재간과 도량을 가지고 있었지. 직접 제시. 그러니까 성은 어려서부터 마음이 넓었다. 뭐 그런 얘기 플러스였다. 손님이 아빠를 보러 왔다가 아빠 차 보러 왔다가 눈여겨보고 누구를? 국성을 사랑스러워서 말하기를 이 아이 국성 이 아이의 마음과 그릇이 출렁출렁 넘실넘실 만결의 물결과 같아. 비유법, 직유법. 그럼 이거 뭐야? 술을 나타내준 거잖아. 술잔에 한 잔 술이 찰랑찰랑 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 아이의 마음과 그릇이 출렁출렁 넘실넘실 음성상징어 의태어 만경 아주 넓은 푸른 넓은 물결과 같아서 그 다음 중요한 거 말켜도 말지 않고 뒤흔들어도 흐리지 않더라. 막혀도 말지 않고 뒤흔들어도 흐리지 않더라.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별표를 치시고요. 이규보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가치, 이규보가 생각하는 사대부가 갖춰야 하는 도리가 바로 요 지점입니다. 이규보가 생각할 때 양반 사대부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 막혀 있어도, 막혀 있다 하더라도 말지 않고 뒤흔들어도 흐리지 않는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요?
맑혀도 맑지 않고 더 이상 맑아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너무 맑아서 맑혀도 맑지 않고 너무 맑아서 더 이상 깨끗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 뒤흔들어도 흐리지 않아요. 자, 우리가 막걸리 생각해 보세요. 막걸리를 슈퍼에서 파는 걸 뒤집어봐. 그럼 밑에 있는 곡식이 뿌옇게 내려오죠. 그래서 뒤흔들어도 흐리지 않다. 왜요? 건더기가 없어서. 맑고 깨끗해서 더 이상 더러워질 게 없다. 깨끗함의 극치라는 걸 예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대와 더불어 이야기함이 성과 즐겨하면 못하. 이했습니다. 비교했어요. 그대 누구야? 아빠 차. 성 누구야? 국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빠 친구가 와가지고 야 나는 니보다 네 아들이랑 얘기하는 게 더 즐거워. 이런 식의 멘트를 쳤대요. 성이 달아서 중산의 유령이라고 했는데 나는 유형이 입에 붙어서 유형이라고 할게요. 중산의 유형과 심양의 도장과 더불어서 친구가 되었지. 중마고우야. 친한 친구야. 자, 그럼 유형과 도장은 실존인물이에요. 얘네는 평소 애주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영이라는 사람은 중림칠현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주덕송을 지었어요. 실제로 술을 예찬하는 노래. 당근송 이런 거 옛날에 나왔듯이 술송을 불렀대. 주덕송. 자, 도장은 도연명의 본명이에요. 도연명 들어본 적 있죠? 중국의 유명한 이태백과 더불어 유명한 시인. 그래서 얘는 평소에 그렇게 술 마시자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둘 다 꽐라, 술꾼, 애주가 중국 고사 속에서 실제 술을 예찬하는 코멘트를 많이 남겼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들은 말합니다.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으면 내 인생은 쉐시야. 그래서 일단 표현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울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쑥쑥쑥 읽힐 거야. 하며 서로만, 아이고야, 이게 최선이네. 하며 서로 만날 때마다 며칠이 가도 모든 일을 잊고 문득 마음에 취하고서야 돌아왔다. 그러니까 아까 유영이랑 도잠이라는 애는 술을 한번 마시면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신다 라는 일화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조구현을 시켰으나 미쳐나가지 못했어. 때려 맞춰봐. 국성이가 고을이래. 그치? 마을 사또가 조구현이라는 걸 주었대요. 조구현이라는 걸 시켰대요. 자, 그러면 이 조구현이라는 직책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나가지 않았대요. 왜 안 나갔어? 국성이가 성에 안 차서. 알겠어? 그래서 지금 고을에서 조구현을 시켰는데 나가지 못한 이유는 못하였다라고 표현했지만 너무 보잘것없는 직급이어서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구현이라고 할 때도 여기 보면 술주자 들어가 있죠. 없구나. 네. 자, 그래서 조구현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한자가 아까 전에도 오른쪽 우자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쓰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한자가 이렇게 술주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의미가 딱딱 떨어지는데 다른 한자로 기록이 된 게 많아서요. 어쨌건 이 조구현이라고 얘기할 때는 처마 끝에 술 찌꺼기가 닿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 누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되게 높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어쨌건 요 녀석은 한자의 뜻으로 가면 그거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뭐예요? 사또의 시다바리 역할, 아전이라고, 아전 직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급이 높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가지 못했고 또 나라에서 청주종사로 불렀어 했습니다. 간 거예요 이제. 그지? 이제 드디어 나왔네. 청주종사. 청주 마찬가지. 여기에 고을주자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술주자를 넣어줬어요. 완벽한 해석이 되는 그런 건데, 어쨌건 청주라는 거는 들어본 적 있죠. 그치? 여기서 청주에서 요 청주를 쓴 이유는 뭐야? 아까도 말했지. 뭐가? 실제 중국에 있는 진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동음이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동음
그래, 동음이어 맞네, 그지? 소리 똑같으니까 동음이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어쨌건 청주종사로 불렀더라 했을 때 청주종사라는 거는 뜻 그대로 가면 뭐냐면 그냥 계속 푸른 술을 마시면서 하루를 허비한다 라는 뜻입니다. 계속 하루 종일 술 먹는다. 종사가 뭐야? 일하면서 따른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게 나의 일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청주종사로 불렀더라. 그럼 청주종사는 뭐다? 아, 이거는 술이야. 아까 평원도구와 대조되는 단어, 우리 아빠 거 평원도구는 가슴만 생각하세요. 가슴에서 막히는 질이 나쁜 술. 그럼 청주종사는 한자로 가고 뚝뚝뚝 파고 넘어와야 되는데 그거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라 그랬어? 배꼽이라고 얘기했죠? 배꼽까지 내려가는 맑고 깨끗한 술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청주종사로 불러서 공경이 번갈아 가면서 청과 별표 추천하다. 신하들이 계속 추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 명령하여 조서를 내리고 공거에서 기다리라 하였다. 공거 수레 거자예요. 공적인 수레. 요새 말로 하면 회사차. 우리 아빠가 돈 주고 산 차가 아니라 회사에서 준 리무진 앞에 대령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국성이를 막 극진하게 모셔가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얘가 뭐 과거 급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추천받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간 상황인 거지. 이윽고 불러보시고. 누가요? 왕이 목소하여 말하기를, 저분이 주천의 국생인가? 이거는 군, 이군, 최군 할 때 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군자 할 때 그 군, 저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저분이 주천지방에 사는 국생인가? 할 때 호칭이 어떻게 바뀌나 봐보세요. 이름은 국성이야. 임금은 국성, 너 이름이 국성이니? 라고 안 해. 처음에 뭐라 그래서? 군이, 니가, 그지? 최군이, 이군이 할 때 그런 식으로 지칭을 하다가 너 국생이니? 너가 걔 맞니? 할 때 요 생은요 선비를 뒤에 붙이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씨야 그럼 이생, 최씨야 그럼 최생, 이런 식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유학자들, 선비들 뒤에 붙이는 그냥 보편적인 호칭이라서 그 어떤 인식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요? 짐이 향기로운 이름을 들은지 오래였노라. 왕이 자기가 국성의 소문을 들었더라 해서 국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 왜? 향기롭다. 이거는 술의 특징이기도 하죠. 술향기. 그지? 후각적 이미지 특성. 이보다 앞서서 태사가 이르기를 했습니다. 태사는요. 자, 태사는 실제 요 당시에 천문을 보는 직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태사가 이르기를, 천문, 하늘의 별자리, 그 다음에 무슨 뭐 역사, 역술 뭐 이런 거 연구하는 직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 내일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예측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태사가 아르기를 주기성이 크게 빛을 냅니다. 주기성이 있을 리가 없지요. 술별, 그지? 주기성이 크게 빛을 냅니다 하고서 왕한테 언지를 준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조만간 술과 관련된 누군가가 너한테 오면 도움이 될 거야. 요딴 식의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어쨌건 요 얘기를 듣고 왕은 이미 긍정적으로 마음이 확 하고 돌아간 거예요. 얼마 안 돼서 성이 궁궐에 온 거야. 임금이 또한 이로써 기특하게 정말 왔네, 신기하다. 그럼 얘는 성을 엄청 애기고, 그죠? 뭔가 직급 큰 거 하나 내려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뭘 시켰대요? 이제 청주 종사도 좋은 건데 이제 얘가 직급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야. 어디까지? 임금 바로 옆까지. 그죠? 그래서 보면 곧 주객낭중 벼슬을 시켜서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주객낭중이라는 표현 써줬죠. 곧 주객낭중이라는 벼슬을 시켜서 손님맞이 벼슬이 어딨어요? 객, 손님, 객. 이윽고 국자제주로 올렸어. 국자제주라는 벼슬이 어딨어? 국자제주라고 했죠? 여기 주자, 술주자 들어가 있지. 제사, 제망매가 할 때 제자예요. 그치? 나라의 어떤 큰 제사에 올리는 벼슬이 어딨어? 그지? 그럼 이거는 다 뭐야? 술의 특징. 술이 궁궐에서 어떻게 쓰였지?
술이 궁궐에서 손님 왔을 때, 외교에서 사신 왔을 때 한잔 하시면 이러면서 술 주거니 받거니. 그게 추객남주. 그 다음에 제사 때도 조상님, 선대왕이시여 이럴 때도 술 한 잔씩.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의사를 겸하니,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야 되는 모든 일에는 술이 빠지지 않아더라. 무릇 조회의 잔치와 종조, 제사, 천식, 진작 다시 여하튼 무릇 조회의 잔치. 이 조회는 우리 학교에서 하는 조회 시간 똑같은 거예요. 임금한테 아침 인사하는 거. 조회, 잔치, 종조, 제사, 천식, 진작, 예를 임금의 뜻에 맞지 않음이 없는지라. 바꿔 말하면 국가의 모든 행사에 술이 빠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울게요. 애매하네. 대충 하자. 한 번에 끝내겠어. 한 페이지만 더 하면 된다 얘들아. 힘을 내세요. 위에서 기국이 듬직하다 하여 올려서 후설의 직에 두었다 했습니다. 후설의 직 없어요. 우리는 후설을 알고 있죠. 이재영 선생님 거 문법 파트 했을 때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그지? 설 무슨 설이야? 혀. 목구멍이랑 혀에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그죠? 그러니까 이거 후설의 직에 두었다라는 거 뭐야? 술이 쭉쭉 넘어간다. 그런 얘기로 후설이라는 멘트를 쓴 거예요. 알겠죠? 우레로 대접하여, 예를 갖추고 대접하여 맨날 들어가 볼 적에, 이거 중요한 표현 나왔다. 맨날 들어가서 볼 적에 교자를 탄 채로 전에 오르라 임금이 명하였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어떤 애를 너무 아껴. 그럼 걔한테 뭐를 줘? 야, 너 걸어다니지 마. 야, 내가 전용 헬기 줄게. 이거 타고 교통체증 심한데 야, 오래 걸리면 나 안 돼. 나 너 너무 보고 싶어. 야, 너 헬기 타고 와. 이건 똑같은 거야. 교자는 요때 당시에 사대부들이 타던 가마예요. 그래서 얘는 비유법이에요. 빗댄 거예요. 원간형 술상. 술은 항상 어떻게 임금한테 전해지는 거야? 임금님, 아주 귀한 술입니다. 드소서! 이렇게 줘요? 한 잔? 아니지. 술상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안주 몇 가지 해가지고 드세요 하고 술상을 건네는 거지. 임금님 술 한 잔 이렇게 주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요 술은 어떻게 교자에 탄 채로 술상에 떠받들어진 채로 그 임금 전에 오르라고 명령해서 국선생 바뀌었습니다. 아까 국생에서 임금이 국선생이라는 플러스, 그러면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라고 볼 수 있겠죠? 국선생이라고 했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 존칭, 존경하는 의미로. 임금의 마음이 불쾌해도 성이 들어가면 임금은 웃었어. 즉 임금은 술을 좋아해서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졌어. 사랑받음이 모두 이와 같았다. 중약부에 너무 많은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중약부에 생략이 되어 있는 거, 아들 셋의 방탕함. 이게 국순전과의 차이점이에요. 국순전에서는 국순이라는 술 자체가 임금이 사랑을 해주니까 오만해져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얘 자체는 깨끗해. 국성은 깨끗한데 항상 자식이 문제야. 그죠? 자식을 털면, 그죠? 자식 3명이 자기 아빠의 권력을 믿고 오만방자한 게 하늘을 찔러서 주변의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탄핵을 한 거예요. 국성이가 이 직급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들 셋을 보소서 하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여기서 아들 셋이 의미하는 게 뭐야? 술의 단점입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바뀌고, 그지? 방탕해지고, 오만해지고, 조금 약간 과격해지고, 마이너스 모든 특징을 아들 셋이 다 보여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들 셋이 자결해요.
국성은 사퇴예요. 국성은 그래서 은거해요. 숨어요. 그죠? 그런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온 나라의 술이 사라지는 때도 있었겠지? 금주령 내렸을 때. 그치? 그럼 끝까지 금주령. 일리가 없죠. 그래서 뭐라 표현해?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 나라와 경나라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요런 말해요. 그게 뭐야? 아까 말한 가슴과 배꼽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라는 건 무슨 뜻이야? 술을 안 먹었더니 속이 끓어. 술 먹어서 풀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쟁이 벌어나서 선생님 필기할 게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쓰세요. 전쟁이 벌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전쟁이야 국성아 너가 와줘야 돼 해가지고 국성이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등용되어서 모든 죄악을 다 물리치고 다니더라고요. 아 금주령 풀렸고 술을 마셨더니 다시 기분 좋아졌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왕이 뭐라 그러겠어요? 잘했어. 내가 너한테 상 줄게. 너 내 옆에서 또 벼슬 해. 근데 여기서 우리 국성이의 장점이 보이는 거죠. 편기이작 요거. 뭐라 그랬어? 우리 국성이가? 아닙니다. 저는 임금님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제 할 일은 여기까지 하고 낄끼빠빠 했다고요. 그지? 그래서 사신은 어떻게 평할까요? 플러스로 평을 하겠죠. 사신은 이렇게 평한다. 비평 파트. 그럼 전개 파트는 국성의 일대가 쫙 정리되어 나온 거고 이제 비평 파트죠. 사신은 이렇게 평한다. 역사, 서술, 뭔가 사실적인 느낌이 들어요. 국시는 대대로 얘는 객관화된 표현 써야지. 얘가 뭐라고 국성이라고 해. 그지? 국시는 대대로 농가 태생이야. 농가인 이유는 술은 농촌, 농업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까 우리 배웠던 임춘이라는 사람의 공방전의 공방은 농이 아니라 어디야? 상 쪽이야. 상업 쪽이겠죠? 돈이니까. 어쨌건 성은 순덕과 별개 뭐냐? 순덕과 안 보여. 다시. 성은 순덕과 성제로 임금의 신복이 되어서 국정을 돕고 임금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여 거의 태평성대를 이루었어. 성에 대한 긍정평가. 이규보가 생각하는 올바른 신하의 역할. 이규보가 생각하는 신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 임금의 신복, 나라 일을 도와야 돼. 임금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돼. 태평성대 이루어야 돼. 그치? 이상적인 신하의 역할 써줬고요. 그 공인 성대하도다. 긍정평가 끝인가? 했는데 뭐 나왔어요? 그 총애를 극도로 받음에 미쳐서는 거의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혔어. 누가? 성이 아니라 3명의 아들이. 그죠? 그 화가 비록 자손에 미쳤더라도 유감될 게 전혀 없었어. 아들 셋이 다 죽어도 이게 정당한 일이었어. 이거 유감이지 않아. 괜찮아. 당연한 거야. 그죠? 근데 뭐라 그랬어? 그러나 만년에 분수의 족함을 알고 스스로 물러났지. 다시 긍정적 평가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성에 대해서 초반에 긍정, 중간에 아들 때문에 부정, 마지막에 은퇴 다시 한 걸로 다시 긍정 쪽으로 바뀐 거예요. 능히 천병으로 세상을 마쳤지. 주역에 이르기를 기미를 보아 떠난다 해서 견기이작이라는 멘트. 낄끼빠빠라고. 그지? 은퇴할 때 은퇴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이 박수 칠 때 떠나야 돼. 성은 바로 여기에 가깝지. 극찬 하고 마무리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선생전 이렇게 끝났고요. 고생했어요.